이번 시간은 치료적 관계의 단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 이론가이자 학자인 페플라우는 1952년 Interpersonal Relations in Nursing, 간호에서의 대인관계라는 저서에서 간호사 대상자 관계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이때 전문적인 간호사 대상자 관계라고 하는 것은 기술과 전문 지식을 갖춘 간호사와 고통을 완화시키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탐구하기를 원하는 대상자로 구성된다고 했죠. 또한 치료적 관계의 중요한 특성은 행위, 사고, 느낌을 공유하는 것인데 간호사 대상자 관계는 서로 중첩되면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4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또한 각 단계마다 특정한 과제, 과업이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상호작용 전 단계, Pre-Interaction Phase. 상호작용 전 단계는 면담을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 간호사는 의무 기록을 통해서 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죠. Chief Complaint이라든가 Past History, 그 다음에 어떤 가족력 같은 것, 그런 것을 파악하고, 처방된 약물을 확인하고, 약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검사를 했으면 검사 결과를 이해를 하는 거죠. 동료 간호사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방법에 대한 팁도 얻게 되는 단계입니다. 대상자를 만나기 전에 간호사는 첫 면담과 관련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다른 과와 달리 정신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정신건강의학과라고 하는데 정신질환자에 대해 가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액팅 아웃, 환자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두려움, 거부나 침묵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정신간호사로서 자신의 입장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죠. 그래서 정신질환자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이 유지하고 있는 현실 감각을 잃을까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실습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은 더 심해질 수가 있죠. 다른 과의 실습보다 더 예민해지고 새로운 경험에 대한 불안, 대상자와 지나치게 동일시하는 문제, 자신의 기술과 능력에 대한 의심이라든가 또 치료적 자기 이용에 대한 자신감 결여, 신체적인 상해나 폭력에 대한 어떤 두려움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계에서 두 가지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자기 분석이에요. 치료적 관계에서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간호사는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자기 개념과 자기 존중감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관계를 맺기 전에 자기 분석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대상자에 대한 자료 수집인데, 대상자와 첫 상호작용을 계획하면서 대상자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앞으로의 관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오리엔테이션 페이스, 오리엔테이션 단계입니다. 간호사는 대상자를 처음으로 만나게 되죠. 먼저 대상자의 이름을 확인한 후 자신을 소개하고 대상자와 협력 관계를 위한 신뢰를 형성하도록 노력하면서 앞으로의 면담 시간이나 장소, 문제 탐색, 비밀 보장 등에 대한 계약을 설정합니다. 또 시간적 제한을 언급해야 돼요. 관계의 종교를 예측하고 준비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것, 또 문제를 파악하는 것, 왜 환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자발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를 또 파악하는 것. 그러니까 문제 파악하기. 세 번째는 감정에 대해서 이제 탐색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자기가 경험한 어려움을 타인에게 고백하기 어려워요.
환자 입장에서는 낯선 사람을 신뢰하고 자기를 개방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문제가 지나치게 심각하고 독특해서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이제 스키조프레니아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망상이 있기 때문에 그 망상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는 거는 정상적인 사고 능력을 갖고 있는 간호사나 간호학생들에게는 상당한 부담감으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대상자에게도 이러한 게 상당히 부담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개인적인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자신의 독립심이나 자율성, 또 자아존중감 등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상자들은 간호사가 일관된 태도를 보이는지 확인하기도 하고, 간호사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정하거나 시험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표가 달성되어 있는지 평가해야 됩니다. 신뢰가 형성됨에 따라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다. 대상자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말로 표현하도록 도움을 받았다. 부적절한 스트레스 영역이 확인되었다. 대상자의 강점과 약점이 사정되었다. 간호사와 대상자 관계의 목적이 설정되었다 등입니다. 세 번째 활동 단계 워킹 페이스에서 보면은 치료적 관계의 대부분 작업이 이루어지는 단계죠. 대상자에게 중요한 스트레스 요인을 탐색하고 행동, 사고, 감정을 연결하면서 통찰력을 발달시키도록 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 통찰력이 행동의 변화로 이루어져야 하고 삶의 경험에 통합되어야 합니다. 대상자가 불안을 극복하고 독립심과 책임감을 키우고 건설적인 디펜스 메커니즘, 적응 기전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죠. 실제적인 행동의 변화가 이 단계에 초점이 되는데, 이 단계에서 대상자는 방어적인 태도나 거절 반응 등을 보이면서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저항 행위를 극복하는 것이 치료적 관계의 진행에 중요하다는 거죠. 이 단계에서의 치료적 과제를 살펴보면 대상자의 특정한 개인적 경험에 대한 현실감이 증가된다. 대상자의 자아 개념이 발달되고 자신감이 증진된다. 대상자는 불편한 감정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다. 대상자가 독자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사정하여 독립의 기회를 제공한다입니다. 마지막으로 터미네이션 페이스, 종결 단계이죠. 초기에 설정한 시간적 제한에 따라서 정해지고 대상자와 간호사에게 학습 경험이 최대한 일어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 터미네이션 단계가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가 가까워지면 간호사는 대상자에게 초기에 합의했던 관계의 시한을 상기시켜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 형성을 돕고 치료 경과와 목적의 달성 여부에 대해서 상호 평가하는 시간이고,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경우 종결을 결정할 수가 있죠. 대상자의 현재 문제가 해결되었다. 대상자의 사회적 기능이 증진되고 고립감이 감소되었다. 대상자의 자아 기능이 강화되고 정체감을 갖게 되었다. 대상자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방어 기전을 사용하고 계획했던 치료 목표를 성취했다. 저항이나 역전이 등의 어려움이 해결되었다 등입니다. 자, 그렇다면 종결에 대한 반응은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이별을 부정할 수도 있고, 이별이 자신에게 주는 의미를 부정할 수도 있어요. 분노나 적대감을 직접 표현할 수도 있고, 만나는 시간에 늦거나 약속 시간을 잊는다거나 피상적으로만 대화를 하는 등의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퇴행적인 행위를 보일 수도 있는데, 간호사는 환자들이 이러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대상자에게 공감적이면서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상자가 종결 과정을 잘 다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종결 과정을 통해서 상실이라는 슬픔을 견뎌내는 것을 학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거에 가졌던 많은 관계가 거부되었거나 상처나 분노 등의 감정이 해결되지 못한 채 부정적으로 종결된 경우 간호사와의 성공적인 종결은 의미 있는 치료적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표 8-7, 8-1 치료적 관계의 단계별 간호사의 과업, 각 단계별 과업은 잘 정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